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과운 헌터스입니다. 아마도 올해 최고의 한국 넷플릭스 작품은 오징어 게임이 아닌 K-팝 데몬 헌터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악령들을 물리치는 헌터스의 우정과 희망. 이번 시간에서는 K-팝 데몬 헌터스 중 어떤 인물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보이즈의 리드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버터남 로맨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진우를 제외하면 다른 member들은 거의 분량이 없는 편이지만 하나라도 특출난 부분이 있는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병풍 멤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팬사인회에서 미라와 살짝 엮인 것을 제외한다면 거의 숨은 그림 찾기급 분량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멤버처럼 2대1로 헌터스에게 덤볐지만 크게 활약하지 못했으며 소멸되는 장면 역시 생략된 안습한 멤버였습니다. 사자보이즈의 서브 보컬 미스터리입니다. 분량은 로맨스와 함께 가장 안습한 멤버이지만 조이가 좋아하는 멤버로 뽀샤시한 필터 화면이 종종 등장하는 편이었습니다. 애매했던 미라와 로맨스보다는 조이와의 커플링은 매우 확실한 편이며 시종일관 앞머리로 얼굴을 가리다 머리가 날려 얼굴이 보이는 순간에도 조이가 반했을 정도인데요.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인해 삽살개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자보이즈의 막내 베이비입니다. 로맨스나 미스터리보다는 확실히 비중이 나은 것이 바로 매운 것 먹기에서 진행자를 이기며 분량을 독차지한 것인데요. 다른 멤버들 모두가 탈락한 가운데 여유롭게 매운 것을 먹고 있는 점이나 센터 바로 양 옆에 서 있는 장면을 보면 확실히 다른 멤버들보다 전투력도 조금 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여성 헌터스와의 커플링은 거의 엮이고 있지 않지만 막내답게 애비에게 엎이는 등 어느 정도 귀여운 모습도 있는 편이며 다른 멤버와 마찬가지로 분량도 매우 적은 편이어서 마지막 소멸되는 장면 역시 생략되었습니다. 사자보이즈의 매력적인 볶음남이자 메인 댄서 에비입니다. 이름이 매우 독특한 편으로서 만일 에비가 빠지면 에비 없는 팀이 되는 것. 소다팝에서도 댄스 브레이크로 치고 나오는 장면이나 단추가 풀어지며 여성 헌터들의 마음을 녹이는 장면, 복근이 싫다며 주먹을 날리는 장면 등 근육질 몸매 하나로 인해 병풍 멤버 중 독보적인 분량을 차지한 멤버였는데요. 다만 근육질 몸매와 메인 댄서라는 포지션이 무색하게도 마지막 전투에서 2대1로 덤볐지만 복근 모양 칼질에 나가 떨어지는 등 굴욕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에비는 원호가 챌린지하기도 했었죠. 헌트릭스의 막내이자 래퍼 작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이입니다. 아마도 작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수입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 잡졸들은 거의 한 큐에 두세 마리씩 쓸어버릴 정도로 헌트릭스의 전투력은 매우 센 편이며 마지막 남산타운씬에서 2명의 사자보이즈 멤버를 상대할 정도로 사자보이즈 병풍 멤버들에 비해서는 월등한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기는 신칼로서 무당이 구슬할 때 쓰는 독특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악령을 퇴치하는 특성상 한국 무속신앙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기가 가볍다는 특성상 재빠른 움직임이 특징이며 대체적으로 이러한 캐릭터들은 낮은 공격력이나 방어력을 기동력으로 커버하는 특징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죠. 한국계 미국인이어서 그런지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어린 시절 특성상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성격을 항상 업시키는 인물이었습니다. 비주얼 담당이자 메인 댄서 미라입니다. 역대 걸그룹 중에서 비주얼 담당이 메인 댄서를 담당한 케이스는 정말 드문 일인데요. 소녀시대 유나도 댄스 포지션이긴 하지만 효연과 유리가 메인이었죠. 전투력은 조이와 거의 동일한 편으로서 잡졸 악령들을 상대로 무쌍나무를 찍는가 하면 남산타워에서도 사자보이즈 멤버 2명을 동시에 상대했습니다. 대개 댄스 포지션이 그러하듯 근육량이 남다른 편이기 때문에 조이보다는 조금 더 강력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용하는 무기 역시 마치 관우를 연상케 하듯 무거운 곡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걸 볼 수 있으며 에비의 복근을 잘라버리며 그를 퇴치했는데요. 다만 루미가 빠지자 조이와 둘이서 다소 힘겨워하는 등 조이와는 비슷하지만 루미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사를 참고한 것 때문인지 비주얼 담당이지만 매우 강인해 보이는 외모와 성격으로 인해 루미와의 갈등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루미의 노래로 인해 악령들의 주문에서 깨어나게 되었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과의 트라우마 또한 치유되는 등 헌트릭스가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트릭스 리더이자 메인 보컬 루미입니다. 헌트릭스 멤버들의 전투력은 모두 강력한 편이지만 목욕탕 씬에서 루미가 잠시 빠지자 두 멤버가 힘들어하거나 자신의 노래로 사자 보이즈에게 혼이 팔린 멤버들의 정신을 깨워주는 등 메인 주인공답게 독보적인 분량과 능력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진우가 놀랄 정도로 마네킹을 세워두지 않았더라면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진우의 순간이동에 버금가는 빠른 공격을 시전했으며, 진우가 소멸되면서 자신의 영혼을 루미에게 전해준 탓에 루미의 무기가 업그레이드되며 최종 보스 귀마를 인력에 처치하며 악령들로부터 모두를 구하게 되는데요. 진우가 나서기 전까지 악령들이 너무 약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헌트릭스의 전투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사자 보이즈 또한 전투를 피하고 제압하는 전략을 세워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루미의 무기인 사인검은 재앙을 물리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주술적인 무기로서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칼입니다. 짧은 무기를 지닌 조이와 거대한 무기를 지닌 미라에 비해 힘과 균형을 동시에 지닌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비주얼 담당 미라보다는 루미가 제 취향이었습니다. 사자 보이즈의 리더이자 비주얼 센터, 가장 강력한 주인공 진우입니다. 루미가 마네킹을 쓰러뜨린 것을 보고 놀라워하긴 했지만 시종일관 루미를 가지고 놀 정도로 압도적인 순간이동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목욕탕 씬에서는 순간적으로 루미의 팔을 감싸주고 사라지는 등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헌트릭스가 사자 보이즈 멤버 2명 정도는 압도할 만한 강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전면전은 피해야 했을 정도였죠. 조선시대 비파 연주가에서 그런지 아이돌 컨셉을 제안한 장본인이었으며 아이돌 자질도 매우 충분한 편인데요. 전반적으로 초반 이미지는 전부 싸가지가 없는 편이긴 했지만 팬들에게 받은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편지 하나까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버리는 등 그나마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귀마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며 루미의 비밀을 공개시켜버리는 등 악령스러운 면도 큰 편이었지만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루미와 함께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으며, 루미를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는 등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원흉 귀마입니다. 마귀를 거꾸로 읽은 이름이 특징이며 저승의 지배자이지만 과거 퇴마사들의 활약으로 인해 영혼을 먹지 못하게 되면서 혼불 형태로 약해진 상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약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사자 보이즈를 비롯해 모든 악령들의 지배자이자 마치 귀멸의 칼날의 무잔처럼 모든 악령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고 원할 때마다 저승으로 소환하는 등 압도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산 하나를 덮을 정도였지만 힘이 약해진 탓인지 영혼을 흡수하고도 스테이디움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한 탓에 그만 헌트릭스의 공격에 쓰러지며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다만 진우의 영혼의 힘과 팬들의 함성에 의해 혼문이 완성되면서 헌트릭스의 힘이 강해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귀마의 힘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이와 미라까지 똑같이 흉내낸 악령들이 있는 것을 보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또한 루미의 문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생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K-POP 데몬 헌터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발매되었던 게임인 파이널 판타지 유리파와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떠오른 영화였는데요. 소다팝은 올여름 최고의 히트곡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